우리 언니들, 속 풀고 가실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구신 그 땅에서 남의 농작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광경을 봤을 때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와 1년 만에 찾은 고향 땅이었는데 작년 이맘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농사 지으셨던 그 밭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도 10년을 더 지키셨던 땅인데 지금은 낯선 사람들의 배추와 무가 가득 심어져 있더라고요. 동네 이장님께 여쭤보니 올해 초부터 옆 동네 주민 2분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마음대로 작물을 심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엔 화가 나서 당장 뽑아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장님이 말리시더라고요. 농작물을 무단으로 제거하면 오히려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불법 점유라 하더라도 수확기가 되기 전에 농작물을 임의로 제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산권 침해라며 오히려 저희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내려와 보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됐어요.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마을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그분들이 우리 땅인 줄 모르고 농사를 지었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마을이 작아서 누구 땅인지 다들 알 텐데 말이죠. 더 속상했던 건 주변 분들의 반응이었어요. 농사 때문에 먹고 사는 분들인데 봐주는 게 어떻겠냐고, 방치된 땅에 농사라도 지어줘서 다행 아니냐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땅을 지키시면서 한 번도 남에게 빌려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농사를 지으실 때도 혼자서 하시고 수확한 작물도 친척들과 나누시곤 했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헛되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변호사님도 찾아갔는데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수확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그때까지 기다리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결국 그분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이장님의 주선으로 마을에 관해서 처음 대면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분들은 제 나이 또래의 젊은 부부였어요. 도시에서 귀농에 정착한 지 2년 차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저희 땅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마을 어르신께서 농사 지어도 된다고 하셔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어르신이 바로 우리 집 건너편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셨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부터 늘 도움받았던 분인데 젊은 부부가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빈 땅이라며 농사를 지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평생 우리 가족처럼 지내셨던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남에게 우리 땅을 넘겨주셨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귀농 부부가 꺼내 보여준 통장 내역에는 매달 김 할아버지 앞으로 입금된 50만 원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우리 땅의 임대료라며 1년치 600만 원을 꼬박꼬박 지급해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김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받지 않으시다가 몇 번을 더 걸자 마지못해 받으셨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땅이 그렇게 버려져 있는 게 참아볼 수가 없어서. 그때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보니 김 할아버지는
그동안 받으신 임대료를 고스란히 마을 경로당 통장에 기부해 오셨다고. 어머니가 생전에 늘 경로당에 기부해 오시던 금액이 끊기니 마을 어르신들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 본인이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의도를 알게 되니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경로당 보수공사를 걱정하시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귀농부부 중 남편 되시는 분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땅 주인도 모르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네요. 수확이 끝나는 대로 당장 나가겠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는 모습에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농사 계속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도 경로당에 계속 기부하고 싶으니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맺는 건 어떨까요? 이 말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도 분명 이런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았거든요. 귀농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셨고 앞으로는 제대로 계약서를 쓰고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임대료는 계속해서 경로당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